친구들 반갑습니다.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지원입니다. 겨울철에도 반려견들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친구들이 겨울철에는 진드기, 벼룩, 모낭충 등의 우리 반려견들이 감염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생충들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고 계층에 의한 질환은 계절과 상관없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겨울철에도 기생충을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겨울철 기생충 두 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생충은 숙주부에서 특정한 곳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정상 부위를 벗어나 다른 곳에 기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고래충이 있겠죠. 고래충 같은 경우는 최종 숙주인 고래에서 가장 잘 기생을 하지만 만약 유충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살 곳이 아니네 하고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개충, 개구충도 사람에게 쉽게 감염이 되지 않지만 혹여나 유충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유충이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특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 주님께서는 겨울철에도 기생충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반려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생충에 대하여 알아본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 질환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염병보다 인수공통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천연주같이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질환과 달리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에게도 발생되기 때문에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은 지구 생태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변이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HIV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 동물과 사람 모두 걸릴 수 있는 질환이었지만 현대는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겨울철 사람과 동물이 주의해야 되는 기생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체는 바로 진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드기 하면 다 흡혈을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반려견과 사람에게 유해한 진드기는 전체 진드기 중 10%에 불과합니다. 기생동물로서 피를 흡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매개체로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진드기는 반려견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으로서 반려견이 겨울철 산책 이후 감염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생충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로서는 참진드기, 그물무늬 광대 참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가 있습니다. 이 중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가장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진드기가 있습니다. 바로 SFTS를 옮기는 작은 소 참진드기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주도 혹은 육지에서도 발생되는 진드기 감염병입니다.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으로 가장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반려견에게 물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인데요. 이처럼 진드기는 사람이나 반려견에 흡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SFTS, 라임병, 바베스 요론증 증후군, 야토병이 있으며 진드기 분비물이 신체에 반응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이 있는 경우 마비 증상이 발생되어 진드기를 제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드기를 찾아내지 못하면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2021년 전남 곡성 지역 참진드기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면 저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참진드기를 채집하였는데요. 9월에는 3,894마리가 가장 많이 채집되었고 11월에는 74마리가 채집되어 겨울철에도 진드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개월 동안 11,638마리의 진드기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병원체를 확인해 본 결과 202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혹시나 모를 다양한 질병에 의해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드기 중에서 진먼지 진드기는 가정 내에서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카페트, 이불, 담요, 매트리스 등에서 가장 많이 서식을 하며 머리를 빗거나 옷을 터는 곳 또는 반려견이 머무는 곳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25도 정도의 온도나 80% 상대 습도에서 가장 잘 번식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겨울철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를 방심하여 잘 씻지 않거나 세탁 주기가 길어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이불은 여름 이불과 달리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이나 반려견 몸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고 배설물을 만들어내는데요. 배설물들이 공기 중에 날리거나 접촉을 하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요. 과거 진먼지 진드기의 한 종류인 세로무늬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항원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1990년도에는 63%에 불과를 하였지만 2010년도에는 70%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진먼지 진드기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에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기생충은 심장사상충입니다. 반려견의 대표적인 기생충인 만큼 견주님께서 잘 알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또한 심장사상충 약이 독하기 때문에 복용 여부를 고민하는 감염병인데요. 심장사상충은 모기에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폐동맥 혹은 심장에 주로 기생을 합니다. 모기가 반려견을 흡혈할 때 심장사상충 유충들이 반려견 피부를 뚫고 들어오며 반려견 몸속에서 성장하는 데 2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에게는 호흡곤란, 폐색전 등이 유발되며 감염된 개는 기침,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반려견 주인께서는 기력저하, 감기 정도로 오인하여 방치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기생충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사상충은 반려견 몸속에서 7년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유충인 마이크로필라리아는 2년까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필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28도에서 30도까지 따뜻한 날씨에는 8일 만에 감염형으로 부활하지만 14도 이하 추운 날씨에서는 발육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 사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복용을 중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온이 높은 건축물 정화조나 지하실 같은 경우에도 모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심장사상충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아파트 정화에서 산란한 모기가 우연히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반려견을 흡혈하고 다시 따뜻한 곳에서 생존하고 반려견을 흡혈하게 된다면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기생충 중에서 선충에 속하는 기생충으로 2007년 부산 애완견 심장사상충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았을 때 실내견 217마리, 실외견 77마리 총 294마리를 검사하였을 때 실내견은 2.3%인 5마리, 실외견은 18.2%인 14마리가 감염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기생충입니다. 하지만 심장사상충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한 반려견일 경우 0%의 감염률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생충 약을 잘 복용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기생충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에도 주의해야 되는 인수공통 감염 기생충, 진드기와 심장사상충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철에 가장 많지만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사상충 또한 겨울철 모기를 만날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정화조, 아파트 보일러실 등에서 산란을 하여 언제든지 감염형 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께서는 반려견들에게 구충제를 겨울철에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어 겨울철 반려견에 구충제를 줄지 말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기생충 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